이게 뭐죠? 이건 너무 크잖아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 씨의 것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경숙 씨 괜찮아요? 태훈 씨의 얼굴이 붉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반응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좀 놀라서.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10년간 혼자 지내온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태훈 씨가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을 가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숙 씨,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의 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퇴직한 지 5년,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67세의 박경숙.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옆자리에서 붓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감이 제 스케치북 위에 튀었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에 깔끔한 셔츠 차림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새로 등록해서 오늘이 첫 수업인데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그분은 정태훈이라고 했어요. 65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태훈 씨가 미안함의 표시로 커피를 사겠다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승낙했습니다. 경숙 씨는 어떤 계기로 그림을 배우게 되셨어요? 카페에서 태훈 씨가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국어 교사로 30년을 살다 보니 은퇴 후에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말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달까? 아,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했지만 항상 그림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제야 시간이 나서 배우게 됐네요. 그날 대화는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태훈 씨는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고 말을 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어요. 태훈 씨는 자신의 건축 지식을 활용해 제 그림의 구도를 조언해 주었고 저는 그의 색감 선택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한다는 점,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 씨가 문화센터 근처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채화 특별전이 열린대요. 우리가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괜찮으시면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승낙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전시회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태훈 씨는 각 작품에 담긴 기법과 감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문학적 관점에서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경숙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태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태훈 씨.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미술관을 가거나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태훈 씨는 항상 제 취향을 존중해 주었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더욱 마음을 열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훈 씨가 저녁 식사 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경숙 씨, 지난 몇 달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더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태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하지만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조금 두려워요. 게다가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아무와도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태훈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이 든 제 몸을 보여주는 것,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태훈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가 가끔 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을 때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태훈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작별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키스를 시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태훈 씨의 눈빛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정말 미안해요, 경숙 씨. 그날 밤 저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태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경숙 씨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네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났는데 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채화 수업에서 태훈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조금 서먹했어요. 그날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 씨, 이번 주말에 내 별장에 가보지 않을래요? 강가에 있는 조그만 집인데 풍경이 참 좋아요. 그림 그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제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여행이라. 그것은 분명 우리 관계의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비가 되었을까? 나이든 제 몸을 태훈 씨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그를 실망시키면 어쩌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번 주말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것이었어요. 아, 그래요? 몸이 편찮으시군요.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태훈 씨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억지로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그 후로 태훈 씨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문자도 줄어들고 수업에서도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 거짓말과 회피가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오랜 친구 정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야,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뭐? 정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다니. 누구신데? 제가 태훈 씨와의 관계,
그리고 제 두려움과 고민들을 이야기하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경수가, 나도 남편 죽고 6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잖아. 처음에는 나도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어.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내 몸을 보여줘도 될까?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어? 솔직하게 털어놨어. 내 불안과 두려움을 다 얘기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도 자기 불안을 이야기하더라고. 나이 들어 변한 자기 몸에 대한 걱정, 성관계에 대한 부담감. 서로 솔직해지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정희의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한 것들이 태훈 씨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노년기 성생활, 노년의 성적 자신감 같은 키워드로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많은 정보를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에 맞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여성 건강 클리닉도 방문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대 여성들의 성적 건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든다고 성적 욕구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죠. 신체적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태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훈 씨,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태훈 씨, 먼저 제가 거짓말한 것 사과드려요. 몸이 안 좋다고 한 건 사실은 두려워서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10년간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어색해졌어요. 특히 신체적으로요. 제 몸이 나이가 들어 변했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럽고 또 태훈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겁이 났어요. 태훈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요? 네.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가 생기잖아요. 예전처럼 체력도 안 되고, 때로는 발기 문제도 있고요. 경숙 씨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도 됐어요. 태훈 씨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슷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훈 씨, 제가 너무 자기 생각만 했네요. 당신도 그런 걱정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한계,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터놓고 대화했어요. 그 대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숙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서로 편안한 만큼만요. 그리고 언제든지 멈추자라고 말해도 돼요. 태훈 씨의 그 말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 2회 만남을 정하고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잡기와 포옹으로 시작해서 차츰 키스와 가벼운 터치로 발전했습니다. 태훈 씨는 항상 제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했어요. 어느 날 다시 한번 태훈 씨의 별장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말 별장에 같이 가실래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네, 가고 싶어요. 별장은 한적한 강가에 위치한 아담한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어요.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경숙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요. 태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키스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욕구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지만 성급하게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마사지하며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태훈 씨는 제 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말들이 제게 자신감을 주었어요. 경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어도 그 매력은 변함없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나이 든 몸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훈 씨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이 제 불안을 모두 녹여주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깊은 친밀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잠들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별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훈 씨는 제게 노년의 성생활에 관한 책을 선물했고 우리는 함께 읽으며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한 관점에서 성적 친밀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나이가 들면서 변화는 있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기쁨이죠. 태훈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성관계가 단순한 신체적 행위였다면 이제는 깊은 정서적 연결과 함께하는 온전한 교감이 되었어요. 관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던 날,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태훈 씨가 끊임없이 제 상태를 확인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계속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67세의 나이에 이런 깊은 친밀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태훈 씨와 함께하면서 제 몸과 욕구에 대해 더 솔직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경숙 씨,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늦게 만났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함께하고 싶어요. 태훈 씨의 고백에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이런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은 서로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동거와 비슷한 형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관계의 빈도보다는 질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태훈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둘이서.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며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일은 딸에게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제가 태훈 씨에 대해 설명하자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10년이나 됐는데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딸의 지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67세의 나이에 발견한 새로운 사랑과 성적 자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태훈 씨와의 관계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고 배우며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경숙 씨, 오늘도 참 환하게 웃으시네요. 문화센터 복도에서 만난 강사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요즘 행복해서요. 정태훈 씨와 잘 지내시나 봐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강사님이 떠난 후 태훈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데요? 태훈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어떤 멋진 남자분 때문인 것 같은데. 저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수업을 향해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도 안정기라는 40대도 지금의 행복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7세에 찾은 이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깊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태훈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숙 씨, 나 요즘 생각해봤어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서. 좀 더 자주 보면 어떨까 해요. 지금도 자주 보는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거라.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훈 씨, 정말 그럴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굳이 결혼식을 올리자는 건 아니고 그냥 함께 살면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살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집을 모두 유지하면서 일주일의 절반은 제 집에서 절반은 태훈 씨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직은 완전한 동거까지 가기에는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하면 서로의 독립성도 유지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고 태훈 씨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놀랍도록 잘 맞았어요. 함께 있는 날에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따로 있는 날에는 각자의 취미와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면 더 설레고 반가웠어요. 성생활도 우리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서로의 몸과 욕구를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진 않았지만 그 대신 더 깊은 교감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경숙 씨,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태훈 씨가 물었어요. 글쎄요. 아마 지금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게 빨랐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딸에게 보냈더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답장이 왔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주도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태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숙 씨, 당신 만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저 남은 생을 견디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저도 그래요. 태훈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함께 여행하고 싶은 곳들, 배우고 싶은 새로운 취미들, 그리고 서로에게 더 나은 동반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요. 경숙 씨, 우리 같이 요가 배워볼까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던데. 좋아요. 제가 요가 학원 알아볼게요. 그리고 태훈 씨는 저한테 사진 찍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행 갈 때마다 사진 잘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태훈 씨는 제게 건축과 사진을, 저는 그에게 문학과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의 세계가 확장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물감이 튀었던 그 우연한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때 태훈 씨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서로를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7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태훈 씨와의 관계, 특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이든 제 몸에 대한 부끄러움, 성관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하지만 태훈 씨의 인내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나이와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름진 피부와 처진 가슴도 제 인생의 일부이고 그것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성관계도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방법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관계와는 다르지만 그만큼 더 깊고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훈 씨가 말했어요. 경숙 씨, 당신과의 관계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나이 들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어요. 지금 저는 69세, 태훈 씨는 67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습니다. 함께 여행할 곳들, 배울 새로운 취미들, 그리고 서로에게 더 나은 동반자가 되는 방법들. 가끔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처럼 인생 후반에 새로운 사랑과 성적 자아를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지금 그런 변화의 문턱에 서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죠.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 더 솔직하고 성숙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많은 시니어들이 터부시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주제지만 사실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욕구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표현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태훈 씨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67세에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